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법무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기자들이 말하는 이 추미애 법무부의 특징입니다. 흔히들 PR이라는 게 있습니다. PR.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알리고 싶은 것은 알린다. 이런 비아냥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가 꼭 그런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광란한 일은 꼭 등장합니다. 우리 스포츠 성적이 좋았다든지 또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숨어버립니다. 이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미애 법무부도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왜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거 뭐 깜깜이냐 뭐냐? 그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이 검찰이 갑자기 비공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 언론들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사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재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키우면 총선에 다른 정권 이슈가 묻힌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검찰이 법무부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이것만 언론 브리핑을 재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유현정 검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조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 씨의 신상정보 일부 수사 상황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법무부 훈령으로 새로 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 중단됐던 검찰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자,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보 가능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들의 고무줄 잣대가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건이라든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이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던 검찰이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던 법무부가 유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상당히 말초적이고 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이 사건만큼은 선택적으로 언론 공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러면 조국 사태는 숨기려 해놓고 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언론 브리핑을 재개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2일부터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조국이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궁금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묻어놓고 이 사건 박사방,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공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기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검찰 공보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한 수사 상황이 다른 사건들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과 경찰의 공보를 명분으로 박사방 사건은 피해 사실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치안 중심의 흉악범죄 수사에 능하고 검찰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위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 특화된 경향이 있다. 현 공부 방식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화이트칼라 피해자들의 수사 상황만 보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자, 실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도입된 뒤 검찰은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 상황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를 보면 오보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했고 심지어는 청와대의 관계자가 나서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마치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번방 사건은 뭡니까? 자, 법무부는 이미 기소된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14일의 공소장 기억하십니까? 13일의 공소장. 그때 동아일보가 대특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소 단계도 아닌데 이 N번방 사건은 풉니다. 왜? 여기로 미디어의 시선을 모으려는 정권의 의도는 없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이 조주빈 사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이 또 말도 안 됩니다. 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부분의 피의자 또는 이 피고발인들이 부인하고 했지만 유일하게 시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을 지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생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던 검찰이 돌연 법무부 등등의 묵인하에 또는 지지하에 이렇게 이 N번방 사건, 조주빈 사건은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자,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검찰 내 전문 공보관인 언론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정경심 씨는 포토라인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됩니다. 조주빈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이제 보름 앞두고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재개한 검찰의 속내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과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대응에 야당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여권에 불리하냐, 여권에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이중성 의혹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의 의혹, 모든 걸 다 언론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